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병술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명식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그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끔 이런 것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일간이 병술인데 월령이 병술이다. 내지는 또 병술년에 일간이 병술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주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색깔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제 병술이 있으니까 좀 안 좋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신이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을묘가 같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같은 같은 주가 같은 기둥이 두 개 있다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주가 중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글자 한두 자만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사주의 짜임과 대운의 흐름이 원만하게 잘 중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지, 같은 글자가 있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거죠. 일간이 병화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병화가 하나 더 있으면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는 것과 같아서 이건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낭설입니다. 이 병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같은 병화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비유를 해서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좋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낭설 중에서도 엄청난 쓸데없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병화를 태양으로만 비유를 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닥불을 병화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닥불과 라이터불이 있으면 모닥불이 더 세니까 그건 병화죠. 모닥불이 두 개 있다고 해서 그거 나쁘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 중화가 중요하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쇠의 중화와 한여의 중화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지, 같은 글자가 있네 없네, 병화가 두 개네, 그럼 병화 세 개 있으면 더 안 좋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뭐예요? 사주가 좋고 나쁘고는 같은 글자가 있나 없느냐 이거보다는 중화, 즉 왕세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원국에서 중화가 좀 안 돼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대운에서 내지는 세운에서 중화가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원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 진급이 안 돼요. 만년개장이란 말이 있죠. 만년개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운세가 뭐예요? 좀 계속 침체되어 있는 운세가 있다가 갑자기 그 해에 어떻게 됩니까?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운세를 만나게 되면 그럴 땐 좋은 것이죠. 그런 건 뭐예요? 역시 중화에 달려서 있는 것이 같은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첨언으로 제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의 명식 역시 사주를 어떻게 보고 대운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자, 병화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서 뭐예요? 태양 지화에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100% 병화가 태양 지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병화를 설명을 할 때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할 때 가장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강학상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태양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 무조건 100% 병화가 태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내일 또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이거는 음화라고 하고요.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편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게, 그냥 양화다 하고 끝나고 음화다 라고 하고 끝나오면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죠. 이렇게 해서 물상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이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인위적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발생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뭐 태양도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있지만은 은하계에서는 태양보다 더 뜨겁고 큰 행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병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화 같은 경우는 등축지화에서 인위적인 불,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필요로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물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작은 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성의 수요가 절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목이 인성에 해당이 되고요. 목 중에서도 정화가 필요한 것은 음목인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지지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계속 들어와야지만 전기불을 켤 수가 있는 것이고, 가스불도 마찬가지죠. 가스가 들어와야지 가스불을 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스라고 하는 것,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인성, 즉 정화 입장에서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목이 있어야지만 정화라고 하는 불을 계속 지속적으로 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전기가 들어오다 전기가 나가면 전기불 정화가 꺼지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너무 많으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이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죠. 목은 화를 생하지만 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을 꺼뜨린다. 자, 우리 220V라고 하는 전기불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외부에서는 1000V, 20000V 고압선이 들어오고, 집 근처에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도란스죠. 도란스라고 일본식 발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변압기에서 고압 1000V, 20000V의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200V로 조절을 해줘서 우리가 전기를 쓰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목다화식 된다라고 하면 20000V를 바로 집안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감전돼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무가 많게 되면 불을 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렇게 목다화식이 될 때는 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변압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변압기는 높은 고압의 전압을 갖다가 낮춰서 주는 거하고 조절시켜 주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정화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병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했을 때 당연히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생조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이 또한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압기, 즉 금으로서 목을 적절히 조절시켜 줬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용제파인이다라고 해요. 평화나 정화나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인데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약간 뭐라 하죠? 금이죠. 금 중에서도 신금보다는 경금이 목을 절제하는 데는 경금이 더 용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줘서 재성을 용제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써서 인성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용제파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든 약하든 간에 병화의 불빛을 보다 밝고 선명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뭐예요? 수보양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단 일간이 좀 왕했을 때는 빛이 더 강해질 것이고, 병화일간이 약했을 때는 수보양광 하더라도 빛이 밝기가 좀 약하잖아요. 이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병화의 불빛이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 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병화가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내지는 인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술월이라든가 신월, 유월 내지는 해자월, 축월 이럴 때 태어났을 때는 일간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임수를 쓰기보다는 약한 병화를 갖다가 일단 생조시켜 놓은 다음에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술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술월은 원래는 신유술 서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술월은 고유하게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병화일간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해요. 신약하죠.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묘지에 태어난 것과 같아요. 묘지. 그래서 병화일간이 매우 약하죠. 단 술에 잠깐 통근할 수 있을지언정 묘지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고, 또 토가 많게 되면은 작은 병화를 갖다가 토가 많게 되면 뭘 한다? 회기무광한다. 내지는 회강한다. 빛이 강할 때는, 빛이 셀 때는 어지간히 토로서 빛을 가리더라도 그 불빛을 완전히 다 가리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후레쉬 같은 것, 배터리가 다 된 상태에서는 아무 빛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은 금방 가려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 토를 보는 것과 병화일간이 약했을 때 토를 보는 것은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수평선이라든가 지평선으로 태양이 이제 꼴랑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은 보이지 않고 태양의 잔상인, 태양의 잔여빛만 살짝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빛이 약할 때 먹구름이 막 끼게 되면 금방 병화의 빛은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술월의 병화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돼요.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천간으로 무토로 본다든가 기토로 보게 되면 병화가 이제 완전히 빛을 가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술월의 병화는 일간이 약하고 토가 많아서 회기무광하는 그러한 엄청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술월의 병화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를 제하는 일을 하게 되죠. 목은 어떤 일을 극하는 일, 목극, 토하는 일을 하고요. 또 목은 뭐죠? 목생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월의 병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토를 억제시켜서 토가 병화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회강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술월의 병화도 약하지만 술월의 간목도 약하죠. 당연히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힘을 얻어서 병화도 생조해 주고 무토도 제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개수라기보다는 임수가 있게 되면, 임수는 목을 생조해 줄 수도 있겠고, 임수는 병화를 뭐예요? 수보양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인데, 술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하고 회기무광, 무토가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폐단이 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예요? 간목, 다음으로 임수가 있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즉 술월의 병화는 선갑 후임이라고 하는 용신치용법을 치용하면은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로 뭐 오화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병화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겠고,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도 지지로 금 같은 것에 당연히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제 조건이 되겠죠. 천간에 있는 글자는 뭐예요?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술월의 병화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 양화인 병화가 양토인 술토를 받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생하죠. 화가 하는 일은 뭐예요? 화생토합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해서 이 술토를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신 내진 상간인데, 얘는 양, 얘도 양이죠. 양 대 양은 뭐 식신이 되죠. 식신. 그래서 식신격이 되는데, 이거는 병화일간이 술월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일간 병화는 약하고, 술토, 토의 기운은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왕하
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기태과 설기과다하다라는 거. 일간이 약하고 설기가 많으니까 뭐예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거 있어 줘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식신패인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이걸 상관패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뭐 식신패인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식신패인, 식신격의 인성을 가지면 식신패인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있게 되면 일간을 생조해주고 그다음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 일신이 하나의 글자로서 두 가지의 이득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임수로서 뭘 한다? 수보양광한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그런 것인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지 먼저 보게 되면 일지에도 술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식신 하나, 식신 두 개, 이렇게 해서 식신이 두 개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토왕절인 술월에 다시 토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상관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식신격 말고 그냥 뭐 상관격 내지는 화토 진상관격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고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금을 생해서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일간 자체가 아무리 술중정화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비견겁재라든가 인성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 정관이라 좋겠지만 일간이 약하면 식신도 감당 못할 것이고요, 재상도 감당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성도 감당 못합니다. 항상 뭐예요?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식재관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죠. 자,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병술 있을 때 이 병술 두 개가 있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는 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병술인데 이 병화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태양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이게 얘가 없다라고 하면 병화 일간이 의지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술토도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글자, 경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간이 힘이 없으면 재성은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관성도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병화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이제 같은 병화라서 뿌리가 약하긴 하더라도 왜 그런 거 있죠. 어려운 사람끼리 돕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있으면은 외로운데 그래도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병화가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병술이라서 내지는 태양이 두 개라서 나쁘게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인 비결 하나만 얻은 거 가지고는 좀 약하죠. 생시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 화라든가 목을 좀 보는 것이 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무자시, 무술시는 결코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자, 원령만 갖고도 일간을 회강할 수 있는데 일지에도 술토가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생시에서 무술토라든가 무자시가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회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이 심하죠. 토가 많아서 일간을 회강하는 병이 엄청 심한데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없어서 그 병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비단 무술시 정도 아니라 기축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토가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무자, 기축시, 무술시, 기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쓰려고 하더라도 일간 병화가 약하면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가 없겠죠. 만약에 기해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괜찮은데, 다시 뭐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인시 이렇게 되면 이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인목을 본다라고 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인중에 있는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인시는 그나마 무자, 기축, 무술, 기해보다는 괜찮은 생시인데, 신묘시는 같은 목을 본다 하더라도, 무술이 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인시에 비하면 국세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된다라고 하면 진술충이 되죠. 그러면 임수는 뭐 연지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진술충이 되면, 토충은 뭐라 그랬죠? 토충은 붕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충은
붕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무유충 이런 것들은 금, 목충이라든가 아니면 수화충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가 깨지게 돼 있어요. 목이 깨지든 금이 깨지든 아니면 수가 깨지든 화가 깨지든 뭔가 하나가 깨지게 되는데, 토충은 토끼리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진술충이 됐을 때 뭐 술토가 깨지고 진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깨지는 것은 이제 술중에 암장된 것, 진중에 암장된 것, 개수, 을목 아니면 신금, 정화가 깨지거나 매몰되는 그런 패단이 있는데, 토는 약해지지 않죠. 그러면 토가 약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충하게 되면 회귀무광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뭐예요? 병화일간이 매우 약해서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진시가 되면 원국 자체의 병이 좀 심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운세라도 목화운을 봐야 된다. 근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39세까지,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역시나 31살까지 운세가 불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년의 운세가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초년에 공부도 해야 되고 초년에 배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앞으로 70평생, 80평생 내지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3살 버릇 8까지 가듯이 어렸을 때에 배우는 것이 큰 미천이 되기 때문에 조년에 이렇게 좀 고생하는 것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년에 고생을 좀 하다가 말년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공부하는 시절만큼은 그래도 운세가 좀 평이한 것은 그나마 좋은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너무 편고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갑옷이라고 하면 좀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수리 앞에서 병화가 일 때는 근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목이 약하다 하더라도 토를 제거해 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수운을 가도 금운을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일간 자체가 오화를 보고 오수랍하게 되면 이거는 금수운 어느 운을 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겠죠. 그죠? 병신 정유씨 같은 경우는 조금 운당치 않겠죠. 천간으로 병정화가 다시 투출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병화, 병신씨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늘에 태양이 3개라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병화가 3개가 있으면 이거 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령 자체, 이 병화 3개가 있으면 뭐예요? 지지로 술중 오화에 뿌리를 둬서 왕하다? 그렇지 않아. 이거 약한, 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이론적 근거 없이 태양이 3개니까 안 좋다, 이런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